안녕하세요. 마인드 해킹 박지혜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케이스별로 살펴보는 프롬프트 작성 요령입니다. AI 모델과의 소통에서 프롬프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 모시고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컴퓨터공학자 김현식 박사님, 전자공학자 육준혁 박사님, 데이터과학자 박선영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현식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컴퓨터공학 관점에서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명확성과 구체성입니다. 모델이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애매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AI에 대해 알려줘 보다는 AI를 10살 아이에게 설명하듯 쉽게 알려줘가 훨씬 좋은 프롬프트죠. 또 모델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페르소나 설정도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명확성과 구체성, 그리고 페르소나 설정이군요. 박선영 박사님,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특히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를 위한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데이터 관련 프롬프트는 입력 데이터의 형식과 원하는 출력 데이터의 형식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CSV 파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요 통계치를 JSON 형식으로 요약해줘와 같이 데이터 소스, 수행할 작업, 결과 형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특징이나 제약사항도 함께 알려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선영 박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시스템 제어나 임베디드 시스템과의 연동에 AI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시간 제약이나 리소스 제약 같은 시스템 레벨의 제약 조건을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GPIO 핀 5번을 하이로 설정하는 코드를 파이썬으로 작성해줘. 이때 실행 시간은 10ms를 넘지 않아야 해와 같이요. 육준혁 박사님 말씀처럼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딩 프롬프트에서는 사용 언어, 라이브러리, 성능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지 마와 같은 부정적인 제약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제약이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요약하되 전문 용어는 사용하지 마 라든지 결과의 특정 민감 정보는 절대 포함하지 마와 같이 원치 않는 내용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시스템 쪽에서는 특정 레지스터 값은 변경하지 마 라거나 이 함수는 호출하지 마 같은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제약이 중요해집니다. 모델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설정하는 거죠. 각 분야마다 프롬프트 작성 시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흔히 하는 실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실수는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해줘 같은 식이죠. 모델은 사용자의 의도를 추측해야 하므로 엉뚱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요구사항을 하나의 프롬프트에 담거나 요구사항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델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하거나 불가능한 요청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델은 만능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용하려는 모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모델은 창의적인 답변에 강하고 어떤 모델은 논리적인 추론에 강하죠. 시스템 관련해서는 요구사항의 정확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수 이름, 함수 호출 방식, 타이밍 정보 등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검증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델의 응답을 어떻게 파싱하고 시스템에 적용할지 염두에 두는 거죠.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각자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작성 요령이나 팁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점진적인 개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프롬프트는 어렵습니다. 간단한 요청으로 시작해서 모델의 응답을 보고 필요에 따라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며 프롬프트를 다듬어 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는 결과 활용 계획을 염두에 둘 것을 추천합니다. 모델의 응답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프롬프트의 구조나 요구하는 출력 형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고려하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죠. 저는 명령과 정보의 분리를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모델에게 시킬 작업과 작업 수행에 필요한 배경 정보나 제약 조건을 프롬프트 내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하면 모델이 혼동하지 않고 요청을 더 잘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귀한 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프롬프트 작성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델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정교한 설계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명확성, 구체성, 제약 조건 명식, 페르소나 설정, 데이터 형식 지정, 시스템 제약 고려, 점진적 개선, 결과 활용 계획 고려, 명령과 정보의 분리 등 다양한 핵심 요령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용 목적과 모델의 특성에 맞춰 이러한 요령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AI 모델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현식 박사님, 육준혁 박사님, 박선영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